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촌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입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리플이 최근에 하락 추세가 지금 반전되면서 살짝 반등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800원의 지금 저항을 받으면서 살짝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800원을 돌파해주고 그 위에서 이제 안착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변하게 되면서 자, 상승 흐름 전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차트를 길게 보시면 지금 저점이 계속해서 좀 높아져 가고 있죠. 최근에도 이전 저점을 조금 살짝 높였습니다. 자, 이렇게 저점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자, 고래 세력들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지금 유입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세력들이 없이 개인들만 있다면 개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차익 실험만 하는 이제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저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끝이 없이 하락하는 차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점이 나타난다, 이렇게 저점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것은 고래 세력들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유입을 시키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우리 리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래 세력들이 좀 열심히 활발하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백억, 수천억을 계속해서 매집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폭이 굉장히 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말죠. 그래서 우리 리플이, 우리 투자자분들이 리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혹이 굉장히 깊습니다. 자, 이 가장 큰 의혹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격 조작 이슈도 있고, 그리고 매월 초에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락업 해제가 되죠. 10억 개의 물량이 매월 초에 1일에 락업 해제가 되는데, 이 물량은 우리 트레이딩 시장으로 이제 흘러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자, 기관을 상대로 해서만 이제 판매가 됩니다. 보통 뭐 ODL, 국제 송금 솔루션이나 리플 레저 등의 지금 수수료로 지금 활용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기관에게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자, 근데 실제 이렇게 기관 판매 관련해서 우리가 뭐 속 시원히 이것이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죠. 자, 우리 트레이딩 시장에 지금 가격에 지금 매칭되는 그런 가격으로 지금 판 게 맞는지, 아니면 더 싼 가격으로 판매를 한 것이 아닌지, 이런 의혹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더 싸게 팔게 되면은 이 물량들이 결국엔 다시 나중에 트레이딩 시장으로 혹시나 좀 넘어오게 되면서 우리 코인 시장에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을 만들어내는 건 아닌지, 이렇게 좀 우리가 의혹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의혹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바로 지난 2월 6일 날짜로 해서 미 법원에서 리플에게 재무제표, 그리고 기관 판매 대상으로 판매를 했던 그 판매 계약서를 이제 제출을 강제 명령을 내렸죠. 작년 7월 13일 날 지금 리플과 SC의 양식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자, 기관 판매 관련한 부분은 불법, 개인에게 판매한 코인은 합법으로 이제 판결이 났는데, 바로 이 기관 판매 관련해서 SEC가 우리 리플에게 벌금으로 합의금이죠. 합의금으로 7억 7천만 달러, 1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벌금에 대해서, 합의금에 대해서는 쟁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리플이 지금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이게 벌써 작년 10월달 일입니다. 벌써 4개월 동안 지금 공방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져 오다가 이제 2월 12일 날짜, 지금 일주일이 지났죠. 2월 12일 날짜로 해서 기관 판매 이 벌금에 대한 구제책을 이제 법원에 제출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최초에 지금 한 차례 반대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자 SEC 측에서 다시 한번 재차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 기일이 지금 임박했기 때문에 이 리플 측에게 이렇게 강제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또 한 번 리플 측이 다시 서류 제출 기한을 연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2월 12일에서 2월 20일자로 연장을 요청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SEC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2월 20일 판매 계약서가 오픈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은 미국과 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서 한 내일 새벽쯤 그 저녁 한 10시나 또 모레 한 새벽 2시 정도 요 사이에 아마 오픈이 되면서 아마 기사화가 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 이 오픈이 되게 되면은 이 가격 조작 이슈, 그리고 자, 벌금,
네, 벌금 조율 등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이제 해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픈이 되게 되면 자, 리플 측의 앞으로의 행보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줘야 되는데, 이 우선 가격 조작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가 리플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한 그 쟁점이 바로 가격 조작 이슈와 증권성 이슈 이 두 가지였죠. 이 갈링하우스가 실제 가격 조작 지시를 했다라는 이런 쟁점으로 해서 SH가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인데, 자, 이 내용을 보시면 리플 작전할까요? 갈링하우스가 그래 실행해 라는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SEC의 고소장 내용을 이제 묘사한 이제 그런 내용인데, SEC가 이렇게 고소를 하면서 날짜별로 지금 이렇게 날짜가 나오고 있는데, 리플의 이런 가격 조작 정황에 대해서 세세하게 지금 묘사를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SH는 크리스 라센과 갈링하우스가 리플의 미등록 리플 매각으로 6억 달러 가량의 이익을 봤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코인 매각은 갈링하우스가 매우 장기간 리플을 보유할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SH는 이 두 창업자들이 현금을 빼낸 동안 우리 투자자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매각 속도를 조절한 방법으로 리플 가격을 조작을 했다라는 그런 쟁점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판매 계약서가 오픈이 되게 되면은 이 가격 조작 이슈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지금 띄울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한 벌금도 이제 조율을 해가면서 원만하게 소송이 마무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리플이 정말로 이 가격 조작 이슈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 이 판매 계약서를 오픈하기보다는 SEC 측에게 자, 기습적으로 합의 카드를 자, 물밑에서 물밑 작업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떳떳한 행동, 가격 조작 이슈가 없었고 정말 떳떳한 행보를 보여왔다라고 한다면 이 법원의 강제 명령에 그대로 순응하게 되면서 판매 계약서를 오픈하게 될 거고, 이 판매 계약서를 SC가 들여다보면서 자, 벌금도 조율하고 지금 가격 조작 이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도 모두 다 검토를 하면서 이 별다른 이슈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소송은 그대로 원만하게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리플 측에서 정말로 가격 조작 정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 아마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베스트의 시나리오는, 자, 이것을 일단 오픈하기보다는 SEC와 지금 물밑에서 합의를 하는 거죠. 합의를 하면서 SEC가 자, 이번에 벌금은 너희가 좀 많이 내라 라면서 이렇게 합의 카드를 이제 제시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 번은 봐줄게, 나중에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아마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일단 리플에게 어떤 책 잡힐 일이 지금 발생하게 된다면 SEC가 이렇게 한번 봐주고 나서 나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할 것이니까 더 이상 이런 일을 벌이면 안 된다라는 이런 아마 이런 합의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이런 시나리오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리플 투자자분들에겐 굉장히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말로 가격 조작 이슈가 있었는데 SEC가 이런 거를 자, 한번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자, 리플 측도 SEC의 이런 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가격 조작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지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어쨌거나 이번에 이 판매 계약서를 토대로 해서 벌금도 조율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격 조작 이슈도 한번 자, 수면 위로 띄우면서 그렇게 이런 의혹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소송이 마무리가 된다 하면, 자, 우리 리플이 갖고 있는 펀더멘탈 호재죠. 자, 가장 먼저 실행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EDX 마켓, 그리고 IPO, 그리고 ETF입니다. 이 중에 가장 먼저 실행될 것이 EDX 마켓인데, 자, 이것은 자, 작년 거대 운용사들 약 6개 운용사들이 합세해서 만든 거래소입니다. 여기에는 총 4가지 코인이 상장이 됐죠. 그 중에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되면서 가장 많은 수혜를 받습니다. 250%, 4배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트코인 캐시가 현재는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작년 10월 말일 날짜로 해서 폐지가 됐는데,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네 번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리플이 이번에 소송 리스크가 이제 해결이 된다 하면은 가장 먼저 다른 어떤 코인들보다도
가장 먼저 상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 근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EDX 마켓 같은 경우는 개인을 상대로 하진 않습니다. 기관만 상대로 하는 그런 거래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플이 이 소송이 마무리가 된다면 기관 판매에 관련한 부분 불법으로 판결이 났는데 이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상장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EDX 마켓 거래소를 만든 6개 운용사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대장 운용사가 바로 피델리티입니다. 이 피델리티 운용사가 우리 리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자, 과거 디지털 자산으로 우리 리플을 추가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SEC가 우리 리플에 대해서 소송을 걸기 시작하면서 이게 무산이 됐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SEC로부터 우리가 속박해서 지금 해방이 되게 되면은 피델리티는 더 이상 SEC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리플을 지금 바로 네 번째 코인으로 상장을 시키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코인들보다도 피델리티가 리플을 계속해서 눈독을 들여왔고, 그리고 이 소송 리스크, 증권성 리스크에서도 이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 다른 어떤 코인들보다도 가장 먼저 상장을 시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250% 4배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는데, 자, 우린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수적으로 이의 절반만 하더라도 충분히 100%, 자, 2배는 상승력을 갖고 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ETF도 될 수가 있고 IPO도 될 수가 있는데, IPO가 가장 대형 호재죠. IPO 같은 경우는 우리 리플이 이미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 4월 달이죠. 비공개로 IPO 로드쇼를 이미 열었고요. 이때 월가의 큰 손들이 다수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자, 추적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채용 공고를 이미 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리플의 기업 공개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기대감이 이미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이 IPO를 진행하게 되면은 리플의 회사의 주가는 $600, 그리고 리플의 가격은 $35까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5면 지금 현재 환율로 약 46,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이 약 700원에서 800원 왔다 갔다 하니까 앞으로도 한 60배 정도는 충분히 상승력을 갖고 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유효한 것이고요. 우리는 단계적으로 자, 다만 2,500원 이전 고점이죠. 이전 최고점 5,000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기대를 해주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5,000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 5,000원이면 앞으로도 한 6배에서 7배 정도의 수익을 우리가 충분히 거둬갈 수 있는 자, 그런 내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재 100만원 갖고 계신 분들은 700만원, 1000만원 갖고 계신 분들은 7.1억 갖고 계신 분들은 7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의혹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빨리 소송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을 토대로 해서 리플이 빨리 급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 우리 1억 갖고 계신 분들 7억이면은 지금 서울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 하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대형 호재가 이미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이 어떻게든 빨리 끝나야 된다. 자, 이런 의혹 같은 경우는 나중에라도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두고서 풀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송이 빨리 끝나야 된다. 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해 주셔야 될 일이 있죠. 지금 차트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변곡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저점의 추세선과 고점의 추세선이 계속해서 지금 수렴 구간을 향해 가고 있죠. 이렇게 수렴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모이는 구간이고요. 모이다 보면 상방으로든 하방으로든 분출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명확한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주봉 차트 속에서 이런 큰 그림 속에서 변곡점이 임박했다고 한다면 자, 그 상승폭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지금 진행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작년에 나온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자, 마켓 워처는 7년간의 억제가 끝난 이후에 리플이 $130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근거로는 여기서도 주봉 차트를 지금 근거로 들고 있는데, 자, 이렇게 주봉 차트의 추세선들이 계속해서 수렴 구간을 만들어 가고 있고, 이 수렴 구간이 나타나게 되면 7년간의 억제가 이제 폭발하게 되면서 이제 $130, 17만원까지도 지금 상승력 갖고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7만원이면 앞으로 지금 220배죠. 지금 현재 가격에서 220배나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다만 한 20배 정도는 충분히 상승력 갖고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변곡점이 차트 속에서도 변곡점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주셔야 될 일은 지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평균 단가 낮추셔야 되고, 기존 홀더분들께서는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면서 수익을 계속해서 지금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여력이 되시는 만큼 단 한 개의 코인이라도 계속해서 수량을 모아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이 앞으로 하나 둘씩 터져 나오게 될 것인데 한 번에 급등하는 거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조정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이제 급등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중간중간 개미 털기 구간 그리고 차익 실험 물량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기 고점에서는 비중 살짝 덜어내실 거고요. 이런 눌림 구간이 나타나게 되면은 다시 덜어낸 비중을 다시 실어 가시면서 그렇게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인 겁니다. 이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미미한 수익에 그치게 말게 되고 결국 개미털기에 당하면서 손절로 마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께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SEC의 지금 입지가 지금 말이 아니죠. SEC의 암호화폐 부서 변호사들이 대거 퇴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달에도 약식 판결에서도 SEC가 계속해서 패소를 했고 중간 항소도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레이스케일 거래소의 소송에서도 지금 연달아 패소를 했죠. 그러다 보니 이 변호사들도 지금 자기네들이 할 일이 없다라고 좀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것이고, 이건 더 나아가서 우리 리플과의 지금 소송도 이제 곧 합의로 마무리가 되겠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충분히 지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죠. 겐슬러 같은 경우는 지금 리플이 만약에 이번에 혹시라도 항소심이 진행되게 되면은 그때는 이 게리 겐슬러가 SEC에 없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합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근거로는 이 겐슬러의 SEC 위원장의 임기가 이제 5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위원장의 평균적인 실질적인 임기는 3년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플 재판의 항소심 때는 이 겐슬러 위원장이 재판 지휘를 계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이 소송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위원장 측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겐슬러가 이 취임한 시기가 21년도 4월 달입니다. 그러면 24년도 4월이 되면은 3년의 시간이 경과하는 시점이고, 이게 불과 여러분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 판매 계약서를 토대로 해서 아마 물밑 작업이 충분히 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에 따라서 원만히 합의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리플 측은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SEC가 지금 요구한 7억 7천만 달러, 지금 1조가 넘는 금액인데 이 부분 어느 정도 좀 조율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에 따라서 리플도 지금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펼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선에서 충분히 합의로 좀 마무리가 되게 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는 미리미리 안전한 구간에서 꼭 선점을 해 주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번호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문제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빨리 가기 위해선 혼자 가라 하고 멀리 가기 위해선 함께 가라는 말이 있죠. 저희 카톡방 통해 들어오시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십니다. 서로 자료를 공유하시면서 좀 많은 도움 받고 계시고요. 지켜만 보신 것만으로도 좀 많이 공부가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